엑스파일 없어요.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윤석열 X파일이라고 쓴 거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때 송영길 X파일이라고 썼어야 이게 좀 잘 됐는데.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정치권을 일찌감치 대선 정국으로 만든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강경 대우로 기조를 바뀌었죠. 그러면서 출처불명의 괴문서로 정치공작 말라 이렇게 집권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엑스파일의 존재를 최초로 언급했던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엑스파일 없어요.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증 자료.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20페이지짜리입니까? 예. 똑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없고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송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집권 여당의 대표 송영길 대표는 일단 엑스파일 논란을 조금 수습하고 본인은 좀 한 발 떼는 모양새가 느껴지거든요. 맞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약간 처음에 수세적으로 나오는 듯하다가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죠. 출처불명의 괴문서, 정치 공작, 그다음에 불법 사찰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고 또 마침 거기에 뭐 맞춘 듯 활빈단, 그다음에 법세련 이런 시민단체에서 송영길 대표를 아예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명예훼손이나 그다음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송 대표로서는 전략적 후퇴라고 할까? 뭐 일단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건을 만든 주체로 홍준표 의원하고 또 야당을 거론했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라도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처음 이제 이 문제 논란을 일으킨 장성철 평론가도 문서를 파기하겠다고 나오고, 문서의 내용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공방만 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실체가 뭐지? 처음에는 윤석열 검증 정국이었나 싶었는데, 이게 어느새 잘못하면은 불법 사찰, 정치 공작 정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일단 고발했으니까 수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도 주목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여론이 굉장히 분기점인 것 같은데 어느 쪽에 국민들이 더 점수를 주느냐, 이거는 윤 총장에 대한 검증이다. 아니면 이건 이상하다, 진짜 불법 사찰이나 정치 공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향후 며칠간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7월 2일 날 처음 열리는 이제 1심에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요양병원 불법 수급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송 대표의 말을 저희가 한번 꼬박꼬박 써봤는데 실제로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 얘기는 장성철 소장이 입수했다고 알려진 20페이지짜리가 아니라 본인은 다른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엑스파일의 근원지가 야당이다, 이렇게 송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강력하게 불법 사찰, 괴문서, 정치 공작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최초의 엑스파일이라는 단어, 그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송영길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불법 사찰의 의혹이 있는 정체불명의 괴문서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쪽은 그러면 송영길 대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되는 엑스파일 문서 안에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때리려다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이 문서가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나온 거야라는 출처로 가버리니까 맞아요. 그럼 상당히 수세적으로 공세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이걸 야당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 같은데 애초에 엑스파일이라는 단어를 처음 해서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분명히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논란이 되니까 그건 파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검증 자료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그것은 민주당 측에서 내년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유력 주자로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엑스파일이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 오해를 분명히 사게 됐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20페이지짜리 뭐 6페이지짜리 뭐 다양한 버전 이야기 나오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고 저건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또 대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말 자체가. 그럼요. 아니 야당 내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근거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그걸 왜 만들고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그 문서의 내용으로 어떻게 한번 윤석열 총장을 때리려다가 예. 지금은 문서의 출처와 유포 과정, 입수 과정 이런 것들로 나오니까 제가 볼 때 한 발 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지금 어떤 정치적인 국면의 전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뭐 야당 내부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송 대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엑스파일이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검증 자료는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 주장, 이 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관된 기조인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당연히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당 내부 경선 같은 경우도 상대 후보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건데 하물며 대선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 야권 진영의 후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검증하는 건 뭐 저는 상식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오히려 문서가 하나인가? 이게 더 의구심이 가요. 이게 한 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예. 출처 논쟁을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게임의 프레임을 야권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치환하려고 전환하려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예. 누구도 지금 알 수가 뭐 있는 상황이 아닌 거니까요. 근데 일간지 내용에 의하면 어느 일간지 내용에 의하면 장 소장이 얘기했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여야 안 가지고 정보 쪽에 상당히 능통한 분에게 이 자료를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여도야도 아니라 어딘가 제3의 누군가가 줬다라는 얘기인 거고 왜 줬냐 물어봤더니 윤 총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장 소장이 얘기를 하니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잘 보호를 해봐라 라고 줬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게 송영길 당대표의 자료를 줬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당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냥 검증자료 쌓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다 나온 건 야당 바로 다 나온 거예요. 예. 맨 처음에 이 자료는 아닙니다만 신지호 전 의원이 야당 의원실에서 어떤 자료를 봤는데 검증자료가 있더라. 여권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장 소장이 양 소장 야권 인사 아니겠습니까? 청론가입니다만. 근데 자기가 자료를 입수했다.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분들께서 옆에서 계십니다만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씀하시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제발 좀 파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 소장이. 그래서 그 자료가 나와서 예. 자, 그야말로 어디서 출처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내용도 밝혀서 검증 이걸 떠나서 우리 정치가 얼마만큼 이렇게 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정치에도 불신을 하겠어요. 전 그래서 제가 장 소장 개인적으로는 좀 아는 분이지만 예. 제발 좀 부탁인데 파기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좀 제가 볼 때 여든 야든 좀 모양을 만들어서 또 그걸 좀 공개하는 게 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에는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아내 관련 의혹은 이렇게 거듭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장관이나 무슨 국회의원 부인들은 여행에 같이 가도 문제가 될 정도인데 자기가 조국 전 장관 부인 가족에 대한 그런 수사의 정도보다 더 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사찰을 운운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수치심이 없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합니다. 판사 사찰을 했던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한 발 조금 빼는 모양새를 송 대표가 취하면서도 정미영 의원님, 그 조국 수사보다 더 치열하게 혹은 조국 수사만큼은 본인 가족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냐. 뭐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송 대표의 말이. 아니죠. 틀리죠. 보세요. 지금 송영길 저 대표는 본인이 수사받을 거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발당해 있거든요. 예.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예요.
누구든지 고발을 하면 예. 수사를 일단은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처벌 안 하게 되는 거지. 일단 수사는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지금 수사를 일단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X파일은 없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고 검증 자료를 뭐 쌓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X파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다음에 검증 자료 자기가 쌓고 있는데 X파일이라고 말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마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머리 엄청 굴리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원래 추구했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X파일을 언급하면서 타격을 주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저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두 번째라고 봐요. 노림수.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 야권을 분열시키는 거죠. 야권 내부를 막 분열시킵니다. 지금 그러면서 슬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홍준표 이제 전 대표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그냥 잘 알고 있을 거다. 뭐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거다. 근데 그것도요. 출처를 분명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꼭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법적 책임을 또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홍준표 대표를 왜 걸었을까요? 홍준표 전 대표의 성격상 홍준표 대표를 딱 걸면 홍준표 대표가 또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니까 또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실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야권 내부가 계속 이 X파일 가지고 싸우게끔 원래 하렸던 그 노림수를 이 와중에도 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아까 여러 논평 중에 정미혁 의원이 송 대표가 지금 뭐 머리를 굴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네. 표현만 순화해서 네. 뭐 여러 속내가 송 대표에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네. 순화하고 바로잡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도원 의원님. 네, 네. 그러니까 조국 수사를 다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거론한 이유도 엑스파일과는 뭔가 무관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왜 이제 불법 사찰이라고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느냐면은 장성철 지금 평론가가 얘기한 내용을 이제 위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언 중에서 우선 자기한테 자료를 준 사람이 여당 쪽에서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기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다는 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만든 기관지 어딘지 들었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쪽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정부와 여당이 관련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폭로라면 폭로가 나온 그 시점에 검찰발로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여권 전체에서 어떤 틀을 가지고 물론 이제 야권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국 수사 얘기도 송 대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잠깐 장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심평 변호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천하 장모의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되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데 철저하게 밟아 뭉개는 그 내용이다. 저질스럽다. 인신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식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송영길 대표가 조국 수사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X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의혹과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언젠가는 윤석열 총장도 대권 주자로서 뛰는 분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그야말로 심평 변호사가 지금 봤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저질스럽서 입에 담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 그게 다 결혼하기 전에 그 부인의 이야기와 장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는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풍문을 모아서 괴담처럼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국 수사보다 더 심하게 조사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처럼 분명한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의 불법 혐의가 있는 내용이고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결혼 전에 있었던 극히 사생활을
극히 프라이빗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것도 실체 확인도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유튜브고 인터넷에서 블로그에 엄청나게 있거든요. 내밀한 사생활을.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도 본 게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조국 수사보다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정치 공작이라고 욕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설사 민주당에서 야권의 제1주자인 윤석열 총장의 검증의 잣대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가와 부인에 관한 은밀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그건 공격의 소지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장 소장한테 조금 더 아쉬운 게 저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이것이 어디서 입수가 됐고 어떻게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먼저 공개를 해버리고 그 출처와 아니면 유포자와 최초 작성자를 오히려 지금 낱낱이 까는 게 제가 볼 때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개하는 게. 예, 예. 밝혀내는 게 예. 그게 저는 연하 야나 뜬금없는 시체 논쟁에서 벗어난 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 소장이 파기하지 말고 저 똑같은 생각인데 출처를 정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저는 수사를 하든 아니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언론에 제보를 하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